솔직히 말해볼까요? 은퇴 준비 이야기하다 보면 늘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업하다 망하지만 않아도 성공이다 라는 거죠. 살다 보면 정말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친구나 선배, 심지어 가족 중에도 사업병 걸려서 전 재산 날리고 인간관계 다 잃고 그 뒤로 평생 허덕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은퇴 준비나 노후 설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사업이 가진 환상부터 벗어야 해요. 한국에서는 유독 내 가게 하나 차리고 싶다, 회사 때려치우고 내 사업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이 고되니까 탈출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80%라는 거 다들 알면서도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착각해요. 한 지인이 있어요. 50대 초반에 은퇴를 앞두고 평생 모은 퇴직금 2억으로 카페를 차렸어요. 요즘 커피 안 마시는 사람 있냐? 자리만 좋으면 대박이라며 자신감 넘쳤죠. 하지만 1년 만에 임대료 밀리고 인건비도 못 줘서 문 닫았어요. 그 퇴직금이 노후 자금의 전부였는데 사라지자마자 노후가 지옥이 되더라고요.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다니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사업을 너무 쉽게 봤다. 나만은 잘 될 거라고 착각했어.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업병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병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자금을 걸기 때문이에요.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50대, 60대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이쯤 되면 자존심도 세지고 가족도 있으니 실패를 인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파국이 옵니다. 두 번째로 사기를 조심해야 해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사실 투자 사기입니다. 누가 내 돈만 보고 다가오는지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 주변 사례를 들어볼게요. 60대 초반에 은퇴한 분이 있었어요. 평생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았죠. 은퇴금으로 3억 정도를 받았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수익률 연 20% 보장이라는 부동산 투자 권유를 받았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누구나 불안해져요. 평생 벌던 월급이 끊기니까 돈이 불어나야 안심이 되거든요. 결국 그분도 계약서 쓰고 돈을 넣었는데 1년 만에 연락이 끊겼어요. 남은 건 경찰서 진술서 뿐이었어요. 이게 은퇴 후 삶의 큰 함정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인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진짜 내 편인지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인지 구별할 눈을 길러야 해요. 노후 준비의 반은 인간관계 정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55세에 퇴직한 어떤 분은 평생 성실하고 검소했어요. 사업도 안 하고 사기도 안 당했어요. 대신 은퇴 전에 재정 상담을 받아서 연금을 최적화하고 지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욕심을 줄였어요. 차도 큰 거 팔고 여행도 허세로 가는 거 줄이고 생활을 단출하게 재설계했어요. 이분은 퇴직금 1억 5천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로 살아요. 넉넉하진 않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자녀한테 손 벌리지도 않고 본인 건강 챙기면서 지인들과 소소하게 여행 가고 지역 도서관 봉사도 하고요. 본인이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업 안 하고 사기만 안 당해도 인생 무난하다는 게 진짜 진리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욕심 관리입니다. 은퇴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큰돈 굴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쪼개서 쓰고 인생을 단순화하고 신뢰할 만한 인간관계만 유지하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설계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돈을 불리겠다는 생각보다 꾸준히 들어올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파트타임 일자리 이런 게 대표적이죠. 사업으로 한방 노리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허세 부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동창들, 지인들, 친척들한테 나 이렇게 잘 산다 보여주려다가 무리하게 돈 쓰거나 무책임한 사람한테 투자 권유받고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나답게 사는 연습이에요. 남 비교 안 하고 내 소득과 자산 범위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자주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정 계획을 서류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언제까지 무슨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예상 의료비는 어느 정도 될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허황된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연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결국 은퇴 준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업으로 한 방에 인생 역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람을 잘 구별하고 욕심을 다스리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인생이 정말 무난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퇴 준비의 정답은 거창하지 않아요. 사업병 안 걸리고 사기 안 당하고 그리고 내 형편대로 사는 것.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지키면 적어도 노후에 남에게 손 벌리거나 밤새 고민하다 병드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퇴 후에 꼭 해야 할 건 사업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해질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병 안 걸리고 사기만 안 당해도 무난하다는 건 사실상 노후 설계의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어보면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누구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퇴직금과 노후 자산을 절대적 기반으로 여겨라.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종의 목돈 굴릴 기회로 착각해요. 이 돈으로 가게를 열면 평생 일 안 하고도 된다. 이걸로 투자해서 불려야 한다. 같은 환상이죠. 하지만 퇴직금은 기회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사실상 노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거의 유일한 돈이죠. 실제 데이터로 보면 한국의 60대 가구 중 월 평균 생활비는 대략 25만 3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만 받으면 월 50만 10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나머지는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에서 보태야 해요. 퇴직금 2억이 있다고 해도 연 4% 수익을 안정적으로 낸다고 가정하면 월 66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에요. 사업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해 날리면 이 66만 원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거죠. 팁 퇴직금으로 사업은 절대 하지 말고 안정적인 금융상품 채권, 공모형 리츠, 배당 주펀드, 즉시연금 등으로 쪼개서 나눠 넣으세요. 리스크는 분산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세요. 둘째, 인간관계는 자산이다. 관리하지 않으면 빚이 된다. 사람들은 돈 관리는 열심히 하면서 인간관계 관리는 등한시해요. 하지만 은퇴 후 사기 대부분이 아는 사람 통해서 일어납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집계에서도 투자 사기의 60% 이상이 지인 소개로 시작돼요. 평균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도 가는데 노후 자금 전부를 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례 제 지인 중 한 분은 58세에 은퇴하고 나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지방 임대 아파트 투자, 정부 지원 사업이라며 투자 권유를 했어요. 친구들 몇 명이 같이 넣으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1억을 넣었습니다. 결국 시행사가 부도나고 투자금 전액 손실. 퇴직 후 일을 할 체력도 없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어요. 팁 은퇴 후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필터링해야 합니다. 돈 얘기를 꺼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보장된 고수익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피하세요. 계약 전엔 가족,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차라리 인간관계 보험이라 생각하고 불편해도 거절하세요. 셋째, 은퇴 후 현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라.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이 얼마 있어야 돼? 만 고민하고 매달 쓸 돈을 계획하지 않아요. 하지만 핵심은 스톡이 아니라 플로우입니다. 예산 계획을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 보세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문화생활비까지 매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써보면 허황된 계획을 걸러낼 수 있어요. 의료비는 고정비로 넣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 평균은
연간 300만 원 이상입니다. 만성질환 한두 개만 있어도 매달 20만 원 이상 나갑니다. 팁.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분석하세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면 매달 70%만 받지만 더 일찍 확보 가능. 만 65세 이후 수령액을 최대화하려면 연기 수령도 고려. 즉시 연금형 보험이나 안정적인 채권 펀드를 활용해 매달 일정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세요. 고정비를 줄이는 게 최고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소득 다변화를 고민하라. 완전한 무노동 수입만 바라보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노후의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덜 힘들고 지속 가능한 일을 일부 섞어서 소득원을 늘려야 합니다. 사례. 62세 퇴직 후 정기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경비일 전기 안전관리 알바로 월 100만 원 추가 소득을 버는 분. 58세 퇴직 후 1톤 트럭 운전 새벽 배달으로 월 150만 원 벌면서 연금과 합산해 노후 자금을 유지하는 분. 65세까지 근무한 뒤에도 지역 도서관 사서 보조, 아이 돌봄 교사, 공공근로 등으로 월 60만 원 정도 벌어 노후 비용을 충당하는 분. 팁.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미리 알아두세요. 평생교육원, 직업훈련기관에서 자격증을 준비해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50대 후반부터 내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조금씩 시작해두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대화가 필수다. 노후 준비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소득, 자산, 지출 계획을 솔직히 공유하고 합의해야 해요. 주요 주의사항. 은퇴 전 부부가 꼭 함께 재정설계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녀의 결혼주택자금 지원 문제를 미리 선 그어야 합니다. 우린 이만큼까지만 도울 수 있어라고요. 배우자 몰래 투자하거나 사업하는 건 재앙의 지름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무계획, 인간관계 관리 실패입니다. 퇴직금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돈이다. 사업은 마지막 돈을 걸기에 가장 위험한 도박이다. 사람은 자산이다. 잘 관리해야 한다. 현금 흐름이 노후의 생명줄이다. 소득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가족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계획하라. 이게 은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어렵거나 특별할 것 없지만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읽으신 분들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내 돈, 내 관계, 내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은퇴 준비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재앙을 피하는 기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무난하고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